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보이는 뉴스레터의 주제는 바로 요새 핫한 서치 GPT인데요. 서치 GPT의 등장이 마케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치 GPT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어요.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검색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링이란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구글이 워낙 널리 사용되다 보니 구글을 고유명사가 아닌 정보를 탐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건데요. 어쩌면 이 구글링을 이을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서치 GPT 등장 때문인데요. 서치 GPT와 같은 AI 검색 엔진이 구글과 같은 전통 검색 엔진을 언제 대체하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AI 검색이란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접근하는 방식이 또 한 번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껏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면 소비자의 행동은 반드시 따라서 변화합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전화 대신 웹으로 쉽게 정보를 찾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시에 웹의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2000년대에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글의 검색 엔진이 등장합니다.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가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후로 20년 동안 구글은 정보 검색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소셜미디어와 리테일 플랫폼 또한 사용자가 증가했어요. 요새는 우리 MZ세대들이 정보나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이 아닌 인스타나 틱톡, 유튜브, 아마존, 쿠팡 이런 플랫폼을 더 자주 활용한다고 해요. 단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다른 사람이 남긴 리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참고해서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2년 말에 챗GPT와 함께 생성 AI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내 의도를 이해하고 또 알맞은 답변을 해주는 챗봇이 생긴 건데요. 물론 지난 1년 반 동안 챗GPT 사용량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익숙해진 기존의 방식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요. 이 서치 GPT는 사람들한테 이미 익숙한 검색 엔진의 장점을 새로운 생성 AI 기술에 더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AI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AI 검색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기반 검색이 아닌 대화형으로 이루어지는 검색이다. 기존 검색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키워드였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핵심 키워드를 유추해서 관련된 웹페이지 목록이 딱 뜨는 거죠. 이런 방식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번을 검색하더라도 각각의 검색 결과가 독립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해야 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매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나 미묘한 의도의 경우는 결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치 GPT 같은 AI 검색 엔진은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질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검색을 한 결과에다가 후속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맥락을 유지한 채로 검색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AI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게 연관성이 꽤 높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직접 답변 내 링크 목록 제공입니다. 서치 GPT에서 질문을 하면 자연어로 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 출처에서 찾은 정보를 요약하고 또 이 출처까지 함께 인용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바로 답변도 얻고 정보를 검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검색 엔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는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여러 개의 링크를 클릭하고 또 그 사이트에서 내용을 하나씩 읽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서치 GPT는 해결한 것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최신 정보 대 웹크롤링인데요. 구글은 방대한 웹페이지를 인덱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검색 결과에는 항상 관련성이 낮은 정보가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서치 GPT는 실시간 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 서치 GPT와 같은 AI 검색 엔진이 도입되면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대화로 받아보는 맞춤 답변에 익숙해질 겁니다. 이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사용자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 개의 링크를 클릭하면서 정보를 찾는 대신에 한 번에 딱 편리한 답이 나오는 경험을 해본다면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I 검색 엔진의 경우는 검색 기록과 나의 선호도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학습하면서 AI 추천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화된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검색을 할 때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미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나 음성을 활용한 AI 검색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발표한 서클 투 서치와 같이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바로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통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아닌 이미지와 음성 혹은 문자와 이미지와 음성이 결합한 형태의 멀티모달 검색이 더욱 보편화될 거예요. 세 번째, 쇼핑까지 한 큐에 할 수 있는 검색 시대가 될 것인데요. MZ세대들은 검색 엔진 대신 인스타, 틱톡, 유튜브 그리고 쇼핑 플랫폼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했죠. 점점 소셜미디어와 리테일 플랫폼이 검색 엔진의 역할을 흡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색이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검색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를 기반으로 하여 나에게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주는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부터 쇼핑까지 한 큐에 이루어지는 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치 GPT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구글인데요. 사실 서치 GPT와 현재 가장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퍼플렉시티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원본 툴처와 함께 직접 자연어로 답변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치 GPT와 퍼플렉시티의 타겟층은 조금 달라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헤비 유저, 검색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서치 GPT는 구글처럼 조금 더 넓은 대중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구글 역시 올해 5월에 공식 AI 검색 서비스인 AI 오버뷰를 론칭했어요.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왜냐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90%가 넘는 전통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지만 이 AI 검색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구글이 걱정해야 될 것은 AI 오버뷰의 성능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이 검색 광고에서 오고 있어요. 또한 이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도착한 페이지에는 또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AI 오버뷰 노출이 늘어날수록 검색 광고의 노출 빈도도 줄고 클릭도 감소하면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치 GPT로 약진하고 있는 오픈 AI를 따라잡자니 당장 광고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셈인데요.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셜미디어나 리테일 플랫폼까지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수십 년에 걸쳐서 방대한 웹페이지 데이터를 구축해왔죠. 또한 구글링이라는 하나의 습관을 자리 잡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메일, 지도, 쇼핑, 유튜브 등과 같은 강력한 생태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1위 자리를 빼앗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치 GPT가 구글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맞춤화된 정보와 직관적인 대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치 GPT의 등장으로 AI 검색 시대가 한 발짝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AI 검색 시대의 콘텐츠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웹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검색 엔진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B2B 브랜드라면 더욱더 그럴 텐데요. AI 검색이 보급되면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찾고 또 소비하는 방식 또한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AI 검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콘텐츠 마케팅은 5가지 방향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검색 플랫폼과 콘텐츠 형태를 다각화하자. 다양해지는 검색의 형태와 또 검색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 또한 다각화해야 합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발행해서 접근성을 높이면 좋습니다. 소비재 기업이라면 특히 소셜미디어상의 검색 엔진 최적화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 가치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자. AI 검색 시대에는 콘텐츠의 양보다 퀄리티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생성 AI가 평균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무언가 깊이 있고 독창적인 콘텐츠가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로서 우리는 AI로 만들기 어려운 심층적인 인사이트나 전문 견해가 담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솔루션 기반 콘텐츠인데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최적화했다면 이제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AI 검색은 검색 결과에서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었죠. 이제는 클릭 없이 검색 결과에 바로 표시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콘텐츠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헤매게 될 겁니다. 추가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텐데요. 앞서 얘기했던 사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이 콘텐츠가 SNS나 커뮤니티와 같은 다크 퍼널을 통해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콘텐츠에 만족한 사용자가 나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추천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은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AI 엔진 최적화입니다. 혹은 답변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SEO 전략과 함께 콘텐츠를 AI 검색 엔진에 최적화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이 말하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또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마찬가지로 SEO처럼 구조화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AI가 콘텐츠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케터로서 생성 AI와 같은 기술이 생겨나서 마케팅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용자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고객 혹은 내 글이나 콘텐츠를 보는 독자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기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케터로서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일 텐데요. 디지오션도 이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보이는 뉴스레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